안녕하십니까. 저희 핀테크반 A1조 고요. 네, 저는 부장을 맡은 최주태입니다. 네. 저는 팀원 임일수입니다. 저는 팀원 김영훈입니다. 저는 팀원 서민석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제1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를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딥러닝 모델링을 통한 장기 주가 예측으로 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여태까지 진행했던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 프로젝트 소개는 앞에 소개되었던 이밀수 팀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전 프로젝트 발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이널 프로젝트 전에 세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상권으로 보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활용해서 텍스트 분석을 통한 주가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음악을 작곡해봤습니다. 우선 1차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활용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1,500여 개의 이제 분기별 주요 상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주요 상권 1,500개를 선별해서 대출, 유동인구, 상권 작도 등을 데이터화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를 어렵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역 같은 대중교통 작도는 카카오 API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진행 내용으로는 이제 모든 데이터에 좌표가 있기 때문에 이 좌표를 공통 매개변으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실시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오판더스, 지오데이터 프레임 등을 활용했습니다. 이 결과를 활용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요 분석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델은 12개의 리그레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믹 스케일이나 스탠더드 스케일 등 이제 총 9가지 조합을 다 검증을 해봐서 최적의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랜덤 테스트, 익스트라 페이, 그레디언트 부스트 등이 가장 점수가 높은 모델이었는데 이 부분을 최적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꽤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방법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피처 인풋버스를 사용해서 가족합을 방지하고 피처를 필요 없는 피처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처음에 스코어가 높았던 랜덤 프레이트 모델을 활용해서 피처 인풋버스를 통해 컬럼들을 제거해봤고, 그 다음에는 모델을 돌리기 전 원본 데이터에서 랜덤 프레이트 피처 인풋버스를 통해서 컬럼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야다부스를 통해서 컬럼을 제거해서 최적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점수를 보시면 위에가 첫 번째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테스코가 0.37 정도 나왔는데 최적화를 통해서 0.43 정도까지 점수를 올려왔습니다. 그다음 주요 결과인데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제 쉐이프 파일의 좌표를 이제 시각화를 해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버스정점이나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상권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 갓길이나 지하철역 짜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화를 활용해서 상권에 포함시키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상권별 확진자를 배층을 시켜서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특가를 나타내는 거리용으로 받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한 주가 분석인데요.
저희는 환경 컨센서스에서 한 2011년부터 작년 11월 3일까지 10년씩 코드를 프롤링을 했고요. 약 한 15만 개 정도의 코드를 프롤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관련 데이터는 한국거래소나 파이낸스 배터리로에서 가져왔고요. 주요 진행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롤링은 셀리딩을 활용해서 크롤링을 시켰고요. 증권사가 PDF 파일이니까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랑 PDF 마이너를 사용해서 텍스트 파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토너이저를 파일이라고 하는 카카오 토너이저가 있는데 리눅스에서 실행이 되는 토너이저를 통해서 점검 분석까지 실행해봤고요. 그 다음에 투자 매도, 매수, 중립 오늘 이제 투자 의견을 예측하기 위해서 KPI로 국가라이징을 하는 리포트들을 머신러닝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수정과 대리율, 전년, 1년 수익률 등 주요 콜럼을 추가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는 이제 매수, 매도, 중립 등 투자 의견을 예측한 건데요. 매수랑 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코어를 보시면 알수있지 꽤나 정확도가 높았던 반면 스트롱 바이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사들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약간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아마 더 점수가 좀 낮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예측도 해봤는데요. 수익률 예측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코스피를 반영한 거 아는 걸 분류해봤고 1년 6개월 따로 분류해봤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딥러닝 수정을 맞춰서 종합을 작곡을 해봤는데 활용 데이터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의 OST 중에 약간 슬픈 감성 있는 음악 그리고 자르트, 슈베르트의 클래식 음악이 뮤직 파일을 활용해서 작업을 시작했고요. 주요 진행 내용으로는 이제 뮤직 스코어라는 우주 스코어 3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뮤직 파일을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뮤직 21이라는 파이썬 토olkit을 활용해서 인포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습니다. 딥러닝을 쓰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텍스트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저희가 쓴 모델은 LSTM, 그리고 LSTM 어텐션 두 가지 모델로 각 장르의 음악을 작곡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N인데요. N은 이제 판별자와 생성자로 나눠져 있고 아래 결과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생성자와 판별자가 대립 썼는데 학습을 잘 시켜서 생성자가 판별자를 잘 속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LSTM 노트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임계만 예측을 했는데 숫자가 빠졌다 보니까 불안전한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노트와 듀레이션을 동시에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이런 명렬 예측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펑셔널 모델을 사용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LSTM 코드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텐션을 추가한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고 빨간색 부분만 이제 기존 LSTM에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분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리스트만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위에 앞도처럼 듣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듯이 좀 별로인 것이 나왔고요. 각자까지 같이 학습을 시켰을 때는 꽤 그래도 그럴싸한 모습의 음악이 나왔습니다. 짧게 음악을
파일럿 프로젝트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팀 구성과 역할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사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 수집은 프로젝트 진행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데이터 전처리 역시 오랜 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다음과 같고,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데이터 셋으로 한 정확한 주가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핀테크에 대해서 배우고 주식 예측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실습해보면서 느낀 점은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인데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활용한 추가 예측이 잘 맞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예측이 실제를 뒤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다라는 글들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중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그림 혹시 많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최근 들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기영이 매매법이라고 기영의 머리가 뾰족뾰족한 모양을 따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 기영이 매매법에도 추세가 있더라고요. 왼쪽에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기영이가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영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기영이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닿는 곳이 주가가 이동할 곳이다. 그 다음에는 기영이가 손을 올린 곳이 주가가 이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기영이가 던진 바나나 껍질이 떨어지는 곳이 주가가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영이가 앞으로 일어서는 곳이 주가가 갈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매매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욕작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주식 매매 트렌드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가 저희 물음의 시작이었고요. 그 해답으로 저희는 빠르고 정확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신의 데이터를 빠르게 반영하고 일반적인 크롤링을 해서는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여보자라고 생각하게 됐고 이를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신의 데이터는 증권사의 API를 통해 가지고 매분 전 종목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피처는 증권사의 API를 활용하는 만큼 인터넷 크롤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피처들을 사용하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매 1분당 공동 데이터인 현재가,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거래량, 매수 잔량, 체결 강도 이렇게 총 8가지의 피처를 전 종목을 통해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조원 중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API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하려고 했는데요. 구현하던 도중에 전체 데이터가 기록이 되지 않는 이슈가 있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증권사의 API에 데이터 요청 횟수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방법으로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전 종목의 피처들을 모두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따라서 저희가 생각해낸 거는 이제 PC를 분산해서 각각의 PC별로 피처를 나눠서 처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키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1초당 5회를 연속해서 데이터 조회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길게는 최대 3분까지 대기 시간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치명적인 조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건에 대한 거는 한 종목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한 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한 종목에 대해서 한 번의 그 주식 API별로 하나의 함수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피처들이 있는데 그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하는데 한 번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좀 어려운 경우에는 피처 8개가 필요하면 한 종목이 8번을 호출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상한 분산 처리 계획이고요.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을 각각 PC 한 대씩 분산해서 API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한 다음에 모델링 전용 PC를 따로 만들어서 모델링 전용 PC는 증권사 API를 통해서 가져온 각각의 데이터들을 종합한 다음 모델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실시간 예측 PC를 또 별도로 둔 다음에 모델링 PC에서 만들어진 모델 파일을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PC, 이렇게 총 4대의 PC로 분산 처리를 계획했습니다. 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모든 PC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프로그램은 My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거나 데이터를 쓰거나 했고요. 특별히 모델링 PC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한 결과 만들어진 HDF5 파일과 그룹핑한 그룹 데이터, CSV 파일을 실시간 예측 PC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FTP 서버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PC에서 다 각각 MySQL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MySQL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포트가 3306번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학원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뭐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부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원 PC 같은 경우는 공유기 한 대에 여러 대의 PC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저희가 MySQL을 쓰기 위해서 3306번 포트 요청을 하면은 공유기 자체가 어느 PC에 3306번 포트를 열어줄지 어느 PC로 요청을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딩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포트 포워딩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공유기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3306번 포트 요청이 오면 1번 PC에 3306번 포트를 열고 만약에 외부에서 3307번 포트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오면 PC 2번에 3306번 포트를 열면 되겠다. 이렇게 공유기 내부적으로만 약속을 정한다면 외부에서 요청 들어오는 포트 번호에 따라서만 PC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학원 내부에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는 화면이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PC별로 내부 IP 주소의 19168.0.14번, 0.92번으로 포트 포워딩을 하는 화면입니다. 지금부터 대신증권 A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키움과 대신을 나눠서 저희가 데이터를 적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대신증권 API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 그리고 체결 강도의 3가지 피처를 받아오는 데 사용을 했고 별도로 코스피 인덱스 지수, 코스피 지수를 1분 간격으로 저장하는 데도 사용을 했고요. 뒤에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지만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거의 모든 증권사의 API가 마찬가지지만 32비트 환경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32비트 환경으로 맞춰준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대신증권 API 실행시킨 화면이고요. 저희가 GUI 환경을 구성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 GUI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좀 처리 방법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게 멀티스레딩이라는 방식이었고요. 멀티스레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고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레드는 각각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은 왼쪽에 보시는 대로 프로그램 하나에서 하나의 함수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동작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멀티스레딩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함수가 각각의 쉬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함수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멀티스레딩을 코드로 구현한 방법이고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키면 초기 실행시에 이제 코스피 종목을, 전 종목을 이제 대신 API를 통해서 받아옵니다. 전 종목은 이제 왼쪽에 리스트에 목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걸러내야 될 게 있었는데 별도로 우량주나 주식이 아닌 부분은 모두 다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희 스타코드로 지정해서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 증권 API를 통해서 가져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그 전광판처럼 숫자 3개가 보이는데 가장 위에는 SQL q 사이즈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SQL로 전송되지 못한 데이터의 누적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거는 현재 PC 메모리에 남아있는, 메모리에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양이 되겠고요. 저희가 초기에는 그 프로그램 최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다 보니까 메모리 점유량이 점점 늘어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만 지나도 PC가 멈추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전송 최적화를 통해서 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사실 프로그램 제작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는 SQL 컴플리트 사이즈로 전송 완료된, SQL로 전송 완료된 데이터의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SQL 인컴 사이즈는 대신 API를 통해서 PC가 받은 데이터의 양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GUI를 트래픽 UI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멀티3를 적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동작시킨 시험 화면이고요. 계속 시작을 눌렀는데 이쪽에서 로그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받은 데이터 양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화면 표시가 안 되다가 나중에 한 번에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동작을 하면 그때서야 표시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파이썬에서 GUI를 적용한 경우에는 현재 메인 함수에서 실행되고 있는 작업이 무한루프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메인 함수가 지속적으로 점유하게 돼서 다른 스레드가 사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UI를 처리해주는 스레드로 넘어가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였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뷰포트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사용해서 강제로 UI에서 처리해야 될 작업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AI도 사실 증권사별 API 사용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대부분 소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앞에 대신증권과 같은 내용이고, 키움증권에서 특이한 점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API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샘플들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해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키움증권도 32비트 환경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키움증권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모습이고요. 키움증권은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매크로와 윈도우 스케줄러, 윈도우 자체적으로 내장된
스케줄러를 사용했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열리고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움증권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이제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룹핑과 모델링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은 모델 레이어 및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앞에서 대신증권과 키움증권 각각의 API를 활용해서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합친 모습입니다. 사실 단독으로만 처리해서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피처들을 1분 간격으로 모든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 부분은 분산 처리가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갖춘 다음에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절대 수치가 아닌 종목별을 유동주식으로 나눠서 스케일링을 진행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분 단위의 병화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과 타겟,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셋 X와 예측해야 될 Y 값은 60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5분 뒤 주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피처들은 모델을 검증해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것들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트레인과 타겟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타임 스택과 오프셋을 사용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타임 스택은 60분간의 데이터였고요. 오프셋은 5분 뒤에 주가를 예측하였는데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셋과 트레이닝셋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임 스택이 8인 경우와 오프셋이 5인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타임 스택이 8이면 8줄의 데이터를 가지고 5줄 뒤에 데이터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8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 아래 빨간색의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의 부분을 예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셋과 타겟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이런 방법으로 모델링을 진행했고 저희 컨셉상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활용이 되는데 유일하게 모델의 구성, 레이어 구성이라든가 파라미터 값들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레이어를 사용해서 어떤 파라미터로 모델을 만들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과정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쌓아놓은 12월 17일부터 29일까지의 데이터로 모델링 및 검증을 진행했고요. 일단 먼저 전 종목을 등락률 기준으로 그룹을 나눴습니다. A에서 F까지 5개의 그룹이었고요. 그룹을 나눈 기준은 등락률이 유사한 종목들은 비슷한 흐름을 갖는다는 가정으로 등락률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봤고요. 일단 그 증가율의 기준은 전일 종가 대비 당일 9시에서 9시 반 안에 평균 주가로 정했습니다. 9시에서 9시 반으로 정한 이유는 실제로 흐름이 장 초반의 변동이 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신호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LSTM이나 컨볼루션 LSTM을 사용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모델링을 실시해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어떤 모델을 쓰더라도 저희가 플래시를 확인해봤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반에만 움직이고 그 뒤로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피마이저도 마담, RSM, 프로포스, SGB 여러 가지 오피마이저로 바꿔봤고 러닝레이트도 또한 바꿔봤고요. 액티베이션도 바꿔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이 현상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댄스 레이어를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학습이 돼서
유의미한 값들이 나와서 저희는 일단 최종적으로 댄스 레이어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댄스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룹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결과 일단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량을 가지고 그룹을 나눴기 때문에 C에서 D에 대해 해당하는 그룹이 가장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B나 E 그룹은 종목수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을 막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좀 낮추고 레이어층을 축소해서 최저가를 필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대로 어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B그룹 0.68로 C그룹 0.7700, D그룹 0.704, E그룹 0.957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룹별로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온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룹에 해당되는 종목의 전체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확인한 결과였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그룹별로 각각의 종목을 개별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각각의 그룹별로 각각의 종목별로 점수를 구해가지고 평균을 냈는데요. B그룹 같은 경우는 0.694, C그룹 0.711, D그룹 0.702, E그룹 0.637로 앞에서 보신 점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은 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하고 모델 파일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 값을 찾기 위해서 한 과정이라면 이제는 파라미터 값이 정해진 뒤에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룹핑과 모델링 PC 화면이고요. 위에서 보이다시피 날짜를 선택하고 그룹별 그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기준을 입력하고 데이터의 넓값에 따라서 제거할 종목은 제거한 다음에 왼쪽에서 보시는 배신과 오른쪽에서 보이는 키움의 데이터를 합쳐서 아래 도표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그룹별로도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그룹은 예측에 사용하지 않도록 체크박스를 달아가지고 기능을 활성화시켰고요. 데이터가 합쳐진 다음에 모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 파일은 또 예측 PC에서 이 파일들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SQL을 사용해서 경로를 저장을 했고요. 생성된 날짜와 경로를 저장했고요. 예측 PC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SQL로 먼저 접속을 해서 실제 PC에 저장된 경로부터 받아가게 됩니다. 이때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최신의 경로를 받아갈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에서 보이다시피 FTP를 통해 가지고 실제 경로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HDF 파일이고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받아간 자료를 가지고 예측 PC에서는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신의 모델 파일과 그룹 데이터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시작을 누르면은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 버튼은 예측 중이라도 멀티스레딩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중이라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FTP를 통해 가지고 HDF 파일을 받아가는 코드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과정이 각각 돌아가는 화면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왼쪽에는 각각 증권사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영상을 캡처한 거고요. 오른쪽에는 실제로 실시간 예측이 돌아가는 화면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연 화면인데 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
또한 SQL과 FTP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여러 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진행해서 검증해보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점이었고요. 예측을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가 아닌 실제 수익률 예측을 통해 가지고 모델 검증을 해보지 못한 점과 또 예측 결과를 토대로 자동 매매로까지 연결이 안 된 점은 좀 아쉬운 일이고 추후에 완성할 목표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였고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